안녕 구독 친구들, 뿌리 깊은 독해 이동재 선생님이야.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지.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석기시대 공부를 했었잖아. 석기시대가 뭐야? 돌을 도구로 만들어 쓰던 시대를 우리가 석기시대라고 하지. 시간이 지나면서 도구가 전보다 훨씬 좋아지게 돼. 드디어 청동기가 등장한 거야. 고조선은 이런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한 나라였다 보면 돼. 그럼 우선 청동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간단히 좀 살펴봐야겠지? 청동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너희들 들어봤을런지 모르겠는데 구리, 주석, 납 이런 금속들이 있어. 이런 금속을 도가니라고 하는 통에 넣고 센 불에 가열을 해. 여기서 센 불은 1000도씨 정도 되는 굉장히 강한 불이라고 보면 돼. 가열하면 금속이 당연히 녹겠지. 이렇게 녹은 금속을 거푸집이라고 하는 틀이 있어. 이 틀에다가 붓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다듬으면 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금속이 굳겠지? 그러면 이제 청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과정을 굉장히 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만드는 과정이 엄청 복잡해.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꽤 필요한 작업이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사용할 수 있을까? 안 돼. 아무나 사용할 수 없어. 그러면 아무데나 쓸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돼. 특별한 사람만 청동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한 곳에 청동을 쓸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일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어떤 도구를 사용했나요? 청동기 시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청동을 사용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전히 일상생활에서는 석기가 사용이 돼. 그럼 청동은 누가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느냐? 이미 좀 감이 온 친구들은 있겠지만 이 당시 이제 특별한 사람들, 바꿔 말하면 신분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겠지. 이런 사람들만 청동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지? 고조선 사회는 계급이 있는 사회였다. 계급 사회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청동은 언제 사용하나요? 청동은 일상생활이 아닌 제사나 의식과 같은 특별하고 중요한 행사 때 청동을 사용했다 보면 돼. 누가 사용했다고? 계급이 높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부족장이라고 하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청동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생활도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농사의 규모가 전보다 훨씬 커지게 돼. 근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농사가 언제 시작됐을까? 그치?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됐어. 근데 이제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농사 짓는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게 돼.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농사가 전보다 잘 된다는 거잖아. 농사가 잘 되니까 먹고 살기가 좀 풍족해졌겠지. 그러면 자연스레 인구가 늘어나. 인구가 늘어나니까 부족의 규모도 전보다 훨씬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를 농사가 따라잡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돼. 그러면 당연히 식량이 부족하니까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족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 우리 부족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굶겨 죽일 거야? 그럴 순 없잖아. 그치? 자, 어떻게든 식량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결국 다른 부족을 침략해서 먹을 것을 빼앗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뭐가 일어난 걸까? 그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긴 부족이 있을 거고 전쟁에 진 부족이 있을 거야. 이해가지? 이긴 부족은 얻는 게 굉장히 많아. 기본적으로 진 부족의 식량을 빼앗아 올 수 있고 때로는 진 부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긴 부족이 진 부족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표현이 조금 거칠긴 한데 통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긴 부족의 규모는 전부 다 커질 거고 강해진 힘을 바탕으로 또 전쟁을 벌이겠지. 그렇게 부족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럼 더 이상 부족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뭐라 부를까? 그쵸? 국가, 나라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등장한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가 바로 오늘 배울 고조선이야. 이해가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고조선 건국신화를 통해서 고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살펴봤었어. 그럼 구체적으로 이 고조선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좀 봐야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의식주야.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지금도 의식주는 너무나 중요해. 고조선 사람들도 의식주가 있었는데 이 의식주가 아까 얘기했듯이 계급에 따라 조금씩 모습이 달라. 하나씩 볼까? 일단 옷부터 볼게.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값어치가 나가는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었을 거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액세서리지. 옥으로 만든 장신구를 차고 다니는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높은 계급의 사람이다 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거지. 일반 백성은 어땠을까? 일반 백성, 비단 옷은 꿈도 못 꾸지. 삼의 줄기를 이용해서 만든 삼배옷을 주로 입고 다녔어. 그러면 딱 봤을 때 누가 계급이 높고 누가 계급이 낮은 사람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겠지. 근데 이 옷만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야. 먹는 거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는데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먹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귀한 곡식이 하나 있어. 바로 쌀이야.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쌀밥을 주식으로 했어. 근데 쌀밥만 먹으면 안 되지. 반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고기나 이제 생선을 반찬으로 이제 곁들여서 먹었다고 해. 일반 백성들은 쌀밥을 구경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 흔히 잡곡이라 부르는 조, 기장, 수수 같은 것들을 밥의 형태로 지어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죽으로 써서 먹을 때도 있었다고 해. 근데 이제 또 밥만 있으면 안 되니까 반찬도 있어야겠지. 고기나 생선 반찬은 꿈도 못 꿔. 주로 이제 소금에 절인 채소를 곁들여서 먹었다고 하고 때에 따라서는 너희들 시루 알지? 시루에다가 떡을 쪄서 가끔은 배를 채웠다고도 해.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야? 집이지, 집. 지금처럼 다양한 형태는 아니지만 바로 이전 시대였던 신석기 시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 신석기 시대 때는 너희들 기억나니? 바닥을 움푹 파서 만들었던 집이 있었지? 움집. 고조선은 이제 움집이 아니라 땅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서 지상가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이제 지상가옥을 짓고 생활을 했다고 해. 물론 이 집도 계급에 따라 당연히 차이는 있었겠지. 돈이 많고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뭐 겉보기에도 굉장히 웅장하고 좋은 집에 살았을 거고,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규모가 좀 작은 뭐 좀 평범한 그런 집에서 생활을 했겠지. 그래서 계급에 따라 이제 의식주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한편 나라 밖으로는 고조선이 다른 나라들과 활발히 교류했다고 해. 너희들 이 교류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 우리가 이제 무역이란 말로도 쓰는데 다른 나라와 이제 필요한 것을 주고 받는 행위를 우리가 교류라고 하지. 고조선은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고조선에는 없는 이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했어. 그러면서 이제 고조선 사회가 점점 발전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지. 그러면 여러분, 고조선이 가장 활발하게 교류했던 나라가 어딜까? 다들 알 거야. 바로 바다 건너 중국이야. 중국으로부터 수많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조선 사회를 파격적으로 바꿔놓은 문물이 있어. 뭘까? 청동기 다음으로 등장한 도구야. 바로 철기야, 철기. 기원전 4세기경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철기를 받아들여서 고조선 사회가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철기는 과연 어떤 곳에 쓰였을까?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 철기는 어떤 곳에 쓰였을까? 일단 철기를 만들기 위해선 청동기를 만들 때보다 훨씬 센 불이 필요해. 아까 얘기했지. 청동기는 1000도씨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다면 철기 같은 경우에는 1500도에서 1600도 정도의 더 강한 그 불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녹는 점이 높은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면 청동에 비해서 철은 훨씬 더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아. 이렇게 만들어진 철기를 어디에 사용했느냐? 주로 농사와 전쟁에 쓰게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지금은 트랙터 같은 발전된 기술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직접 이제 땅을 갈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깊게 갈 수 있으면 좋은 거지. 근데 이제 철기는 단단하고 또 날카롭기 때문에 땅을 더 깊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땅 속에 있는 풍부한 영양분을 훨씬 더 많이 끌어올려서 농사를 더 잘 되게끔 만들 수 있고, 전쟁은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잖아. 이 철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전쟁이 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전쟁에 이긴 국가는 전보다 훨씬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 규모도 훨씬 커지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이 삼국도 이런 철기를 바탕으로 발전한 국가였다고 볼 수 있어. 철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훨씬 복잡해지게 돼. 농사가 발전하고 전쟁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전보다 분주한 삶을 살게 되겠지. 그러면 삶이 복잡해지니까 당연히 사회 안정이 깨질 수도 있고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겠지. 고조선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 너희들이
수업 때 오면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고조선의 법, 범금 8조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 우리가 다른 말로 8조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총 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이고 지금 현재는 이 8개 조항 중에 3개 조항만이 전해지고 있어. 이 3개 조항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고조선 사회 모습이 어땠는지를 추측하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범금 8조가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너희들 수업에 오면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 일단 이런 법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너희들 우리가 오늘 고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잘 기억하면 수업에 와서 훨씬 더 풍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영상을 꼼꼼하게 잘 시청하고 이번 수업도 즐겁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자.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